네, 오늘 모사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8개의 종목 살펴보셨는데요. 오늘의 우승 종목 가려보겠습니다. MBN골드 김동우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우입니다. 네, 8강전 대결 시작해볼게요. 오늘 오병기님의 추천주는 바로 에코마케팅입니다. 2분기에도 지난 1분기에 이어서 실적이 양호했다라는 평가고요. 김종구님은 남아산업을 추천해주셨는데요. 퍼블릭 골프장 등 스포츠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는 그런 업체죠. 에코마케팅과 남아산업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한 종목은 올해 연초에 실적 호전으로 많이 올라왔던 그런 종목이고요. 이 남아산업은 또 정시테마주입니다. 그래서 이 정테마주 중에서 이제 남아산업은 지금 뭐 이낙연 관련 종목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종목입니다. 어제 많이 올랐고요. 오늘도 이제 아랫꼬리를 달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시장의 중심축이 상반기에 대고점을 친 종목들은 잘 안 가요. 그것은 기간 조정이 좀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지금은 이제 새로운 종목들을 시장이 주도주로 밀어 올리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기 바라고 어제 지소미아에 대한 폐기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수가 장초반에 빠지고는 있습니다만 낙폭 자체 크지 않고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은 이미 시장이 상당 부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악재들에 대한 준비를 했고 또 하나는 10년 저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웬만한 악재는 잘 빠지지 않는다. 빠지더라도 소폭 조정 속에서 지수가 조금 빠진다 하더라도 모든 종목이 빠지는 게 아니라 오늘 이제 상승 종목은 코스닥의 경우에 대략 400여 종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락 종목 700개지만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핵심적인 주도주들은 얕은 조정 상승 시도를 계속 보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대시세를 쳤던 바이오나 또는 제약 그리고 또 이 전기차 그리고 3년 전 4년 전에 대상투를 쳤던 중국 관련 소비재주들 이 소위 해서 화장품이나 게임이나 또는 음식료나 엔터나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뭐 남극 대륙에 가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들이 아니고요. 그 밖에서 대안을 찾는다면 오늘 지수가 조금 조정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조정이라기보다도 뭐 크게 오르지 못하고 이제 약보합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협주라든지 정치테마 같은 약간 테마성 종목들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봐서 오늘은 두 종목의 승자는 남아산업이고요. 이렇게 지금 에코마케팅처럼 이게 여기 대상투가 나오고 나서 빠지는 종목은 이게 멈춰 있는 듯 보여도 이게 올라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멈춰 있는 겁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나중에 중기적으로 이 종목이 가야 될 자리는 이런 정도 언저리까지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서 기간 조정이 더 오래 걸릴 수 있고 하다라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 자리 고점은 과거 이 차트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하우스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유비쿼스 홀딩스라고. 유비코스 홀딩스요? 네. 어떻게 차트를 이렇게 똑같이 만들 수 있는지 참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친정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매죠, 자매. 그래서 차트상으로는 그러기 때문에 타이밍도 똑같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 종목은 조금 지금은 이제 접근하기가 좀 그런 자리니까 상대적으로 살아있는 남아산업을 승자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 종목의 승자는 남아산업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다음 대결입니다. 오하임님은 오늘 유지인트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대책에 따른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영은님은 삼성 SDI입니다. 좀 대장주격으로 이 전기차 관련주를 꼽아주셨는데요. 최근에 삼성그룹 내에서도 외국인 지분율이 가장 증가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유지인트와 삼성 SDI 성격이 좀 다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 유지인트는 사실은 이제 그 방사능 처리 문제와 관련한 얘기인데 참 제가 볼 때는 깝깝해요. 왜 그러냐면 일본하고 우리 관계가 안 좋은데 우리나라의 방사능 처리 관련 기업들이 일본에 수주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정말 뭐 제 판단으로는 너무너무 논리적으로 멀어도 먼 그런 상태인데 테마를 하더라도 이 이론적인 정합성이나 이런 정밀함이 필요한데요. 그냥 뉴스하고 약간 관련돼 있다고 해서 땡기는 형태의 그런 뉴스들은 조금 어렵다. 단 제가 이 유진트를 그래도 나쁘지 않게 보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이 종목들이 이제 정밀기계 만드는 애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그 길을 포함해서 세계 로봇 시장을 포함한 이제 세계 소위 그 IT 부분 특히 인공지능 사회의
사회에서 인공지능 산업 사회에서 지능 사회라고 부르죠. 지능 사회에서 이제 핵심적인 역량, 그 안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컨텐츠가 있다면 그 하드웨어 부분에서 1등을 하려면 IT 부분에서도 우리가 강한 그런 그 경쟁력,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만들고 그걸 육성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밀기계라든지 이런 기계 부분도 오래됐죠. 이 산업혁명은 결국 기계에서 시작했으니까. 근데 아직도 우리는 그 기계 부분의 산업혁명에서 세계 1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다 갖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자동차가 세계 1위는 못 되니까요. 아직도 뭐 5, 6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정밀기계 분야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는 놓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지능사회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또 이 과거에는 소위 신대륙 발견이라고 하는 항해 시대였다면 지구를 이제 항해하는 그런 내비게이션의 시대였다면 앞으로는 우주를 항해하는 그런 내비게이션 시대가 될 거기 때문에 우주산업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이 기계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니까 그런 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장 초반에 이런 종목은 사실 들이대는 건 좀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삼성 SDI 좋긴 한데 이게 최근에 많이 올라가지고요. 이 종목은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대형주가 오늘은 지수가 빠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대형주 종목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제 판단으로는 그냥 올 만큼 다 왔기 때문에요. 차라리 이제 좀 저점이 나오게 되면 유진스 같은 종목을 좀 많이 빠졌을 때 이 언저리 정도 언저리에 진입하는 건 나쁘지 않다. 그래서 또 유진트는 이제 결국 우리가 세계 최고의 그 산업 그 지능 사회에서 반도체라든지 IT 산업 쪽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국가가 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런 트렌드하고도 맞다라는 관점에서 유진트를 두 종목의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의 승자 유진트를 꼽아주셨습니다. 삼성 SDI는 종목은 좋지만 자리가 좀 높았습니다. 다음 대결 볼게요. 윤여민 팀장이 오늘 한국전력을 꼽아주셨습니다. 이 한국전력은 내년에 원자재 단가가 하향 안정화된다라는 것을 반영하면서 다시 한번 추가 상승 여력이 있고요. 그리고 인크로스 오늘 곽영은 부장의 대결 종목입니다. 미디어랩 부문의 가파른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대를 한번 해보자라는 분석입니다. 한국전력 그리고 인크로스 분석해 주시죠. 네, 한국전력은 사실 이번에 오면서 이제 원전과 관련된 정책이 사실 폐기는 아니지만 원전 의존도를 줄이면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유가가 좀 하락을 하게 되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 이제 원가 하락 그런 요인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 한국전력은 상당 기간 동안에 적어도 몇 년간, 2, 3년 동안은 당분간은 조정이 불가피한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고려 대상 종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두 종목의 승자는 실적도 좀 되고요. 좀 가벼운 종목인 또 앞으로 미디어랩뿐만 아니라 광고 시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사실 방어주적 성격도 좀 있고요. 그래서 또 모바일이나 이런 쪽하고도 좀 연결이 되면서 갈 수 있어서 두 종목의 승자는 인크로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크로스를 승자로 꼽아주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미디어 콘텐츠나 엔터 산업은 지금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에서 좀 밀려나고 있는데 미디어랩 광고 쪽은 전망이 밝은가요? 저는 내수 쪽은 다 네거티브 이슈예요. 소비자들. 근데 이제 중국 의존도가 크냐 작냐 그런 문제가 조금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기업들 중에 J컨텐츠라든지 최근에 과거 중국 소비자주가 가던 2012년 이후에 올랐던 한 4, 5년 올랐던 그런 종목들은 대체로 중국 의존도가 높아요. 그래서 소비자들 중에서 중국 소비 관련주로 분류됐던 애들은 지금 상승해서 제외다 이렇게 보고 개별 종목으로 이 종목은 괜찮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는 거지 내수주 쪽에서 이 컨텐츠 관련 종목들 다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크로스 개별 종목의 강점으로 4강에 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대결은요. 오늘 정원정 과장은 S넷을 꼽아주셨네요. 이 종목, 이 기업은 삼성전자에서 분사한 시스템 네트워크 통합업체죠. 2분기 실적도
모두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염승환 차장은 디지털 대성 오늘의 마지막 대결 종목인데요. 온라인 강의 이 시장에서 점유율이 급상승 중인 그런 종목입니다. S넷과 디지털 대성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일단 교육시장도 결국은 앞으로 4차 산업의 베이스에서 보면 계속해서 온라인화되고 또 이게 모바일화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구조 변화는 구조 변화이고 이 우리나라의 학생 수가 줄어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역시 또 부담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도 함께 좀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여기 지금 대시세를 한번 냈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많이 오른 게. 이 차트는 보면 이 종목이 오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비코스 홀딩스나 에코프로, 에코마케팅 같은 종목이랑 함께 올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섹터는 조금 달라도 리듬이 같으면 좀 조심해야 돼요. 에코마케팅이거든요. 똑같은 그런 컨셉으로 올랐던 종목이에요. 여기서 빠지기 시작해 빠진 모습도 똑같죠. 이런 경우에 반등 모양도 똑같죠. 그러면 이 하우스가 같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을 같이 실적 오전이나 이런 걸로 했던 건데 이렇게 큰 시세가 이미 난 종목들은요 이상하게 잘 안 가는 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물려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고요. 다시 또 바닥 다지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두 종목의 승자는 디지털 대성이 아니라 S넷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S넷을 승자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강전 대결을 치러봤는데요. 4종목이 4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결에서는 남아산업이 에코마케팅을 이기면서 4강에 진출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삼성 SDI를 유지인트가 이겼습니다. 잉크로스 올라갔고요. 그리고 S넷까지 4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4강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대결은 남아산업과 유지인트가 되겠네요. 누가 이길까요? 자, 이 두 종목 대결 사실 저는 사실 이 종목들이 하면서 이 남아산업은 지금 일본과의 관계가 이제 격화되면은 조금 못 가고 막 이런 경향을 보였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조국 후보는 유력하게 이제 떠오르던 대권 후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 발목이 잡히게 되면서 이 이낙연 총리로 이제 관련주잖아요. 이 종목이. 그래서 그런 관련 종목으로서 오히려 이제 반사익 관련 종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요거는 일본 관련 이슈보다는 제 판단을 그냥 이낙연 관련 총리 관련 이슈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한편으로 유지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슷해요. 유지인트도 결국 앞으로 우리의 한국의 산업 비전과 관련된 그런 쪽에 정밀기계 쪽에서의 산업 육성 정책 이런 부분들은 이 종목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트렌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정테마도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지수가 안 갈 때는 일단 주식은 항상 수익을 나는 쪽으로 가야 되고 또 제가 그런 얘기해줘. 겨울에 이제 호랑이가 먹을 게 없으면 호랑이는 겨울잠을 안 잡니다. 참고로 고문자지만 그러니까 먹을 게 없고 굶을 시점이 되면은 나무 껍질도 뜯어야 되고요. 풀뿌리도 캐 먹어야 됩니다. 소위 농담으로 강아지 풀 뜯어 먹는 소리 한다 그러는데 호랑이도 풀 뜯어요. 안 뜯으면 겨울에는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장이 안 좋을 때는 테마주를 할 수 있지만은 지금은 이런 정테마주들도 나쁘다고 보는 건 아닌데 또 9월 달에 추석 있고 그러면 그때 이제 테마주도 좀 움직일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는 저는 지금 이제 새로운 주도 섹터나 트렌드가 깨어나요. 그래서 한국의 어떤 IT 소재 부품을 포함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고 잠자리 큰 섹터들에 대한 발굴 거기에 더불어 그 길을 넘어서는 세계 최고의 그런 한국의 어떤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는 부분 인공지능 산업사회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섹터들에 대한 육성 작업이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이것이 정권을 막론하고 앞으로는 비전이 작성이 되면 계속 밀어붙이게 될 것 같아서 그런 빅 트렌드라고 봐서 이 종목 유지엔트를 두 종목의 승자로 보고요. 이 정테마들 나쁘지는 않은데 아주 테마성으로 짧게만 보시는 거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정치 테마에 한계가 있었고요. 이 두 종목의 승자는 유지인트로 정해주셨습니다. 다음 대결 보면 잉크로스와 S넷이에요. 오늘 좀 개별적인 종목의 대결이 되고 있어요. 네, 일단은 지금 종목 선정하신 분들의 컨셉이 오늘은
좀 쉬어가자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그 지소미아 폐기와 관련된 뉴스들이 시장을 네. 강타했는데 생각보다는 시장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각에서는 이 한미 관계와 관련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소위 48년 그러니까 저희가 해방되죠. 해방되기 이전에 이제, 소위 일제시대 때 이제부터 공부를 했던 이런 분들, 그리고 그 시절에 일본 유학을 다녀온 이런 분들이 이제 정계라든지 사회 지도층에서 다 이제 은퇴를 했어요, 이미.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지도층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분들은 국내에서 공부하거나 또는 미국에서 공부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이 한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네거티브하게 전망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리가 뭐 친중이다, 뭐 친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제가 들어봤는데 말이 안 되는 게 우리나라 그 지도층 인사들 중에서 소위 뭐 학계든 정치계든 뭐 법조계든 다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공부한 분들 몇 분이나 계시겠고 러시아에서 공부한 분들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결국 친하다는 것은 좀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나라는 결국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가 뭐 나쁘게 갈 것이다 이런 것은 진짜 거의 소설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대부분의 정치인들 또 대부분의 고위 관료들은 미국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네거티브하게만 보는 것은 바른 그 어떤 데이터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충격이 얕은 것도 제가 이해가 되고요. 오늘 지금 수급 상황을 잠깐 보면은요, 이 외국인 기관들이 안 팔아요. 네, 별로 많이 팔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장에 대한 불안감이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우리가 가던 대로 우리의 소신대로 일신울신하면서 나라를 발전시키다 보면 우리가 꼭 지금 누굴 찍어서 일본을 타겟으로 해서 그 길을 해야 되겠다. 이게 목표가 돼서는 절대 안 되고 전 세계의 특정 분야, 우리가 강점 있는 분야를 우리가 세계 최고로 리딩하겠다라는 최고의 나라, 최고의 기술, 최고의 산업을 가진 그런 국가를 성장하다 보면 결국 모든 분야가 다 해결이 될 것이다. 그래서 뚜벅뚜벅 우리의 길을 침착하게 가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국익을 위해서 이제 의사결정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저는 정치평론가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시장 자체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네거티브에 반응하지 않고 뭐 적당한 수준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서 오늘 대부분의 그 종목을 소개해 주신 이런 분들의 생각은 오늘 대외학제가 있었으니 좀 피해갈 수 있는 종목으로 이렇게 가자라고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판단할 때는 뭐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은 이미 주도주들 오늘 사실 잘 안 빠져요. 올해 플러스 나는 종목들도 제법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장에 대한 불안감은 별로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조심은 좀 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 펀더멘탈과 미래 비전이 뚜렷한 종목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적 관점에 접근 좋다 이렇게 보고요. 두 종목은 일단 뭐 S넷과 지금 인크로스가 가고 있는데 인크로스는 아무래도 빅트렌드 쪽에서는 조금 약해요. 혼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전형적인 개별 종목이고요. 일단 S넷이라고 하는 종목은 요즘에 지금 그 일본과의 그 산업 전쟁 내지는 기술 전쟁에서도 보셨다시피 기업의 역할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정치인들이 일본에 대해서도 큰 소리치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우리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현대자동차와 같은 이렇게 세계 최고의 기술과 경쟁을 갖고 있는 기업들 때문에 사실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여당의 이 기업들에 대한 시각도 많이 변하고 있는 것도 그걸 반영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회사가 뭐 세계 최고의 기술과 경쟁을 갖고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S넷은 삼성전자와의 통신 장비 시장의 세계 시장 점유율 증가와 함께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S넷 두 종목의 승자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 S넷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결승에 진출하는 두 종목이 정해졌네요. 유지인트가 남아산업을 이겼고요. 그리고 인크로스를 S넷이 이겼습니다. 유지인트 대 S넷의 대결이 되었습니다. 누가 과연 우승 종목이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그 연결적으로 보면 앞으로 10년 후 20년을 한국의 산업의 비전, 지능사회의 최고의 기술 선도국가
뭐 이런 게 비전이 될 텐데 사실 이제 그렇게 우리 비전이 결정되고 이 소위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런 기조 자체요, 우리의 꿈 자체는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뭐 순간순간 슬로건은 살짝 바뀔 수 있지만은 그게 지향하고 있는 그 컨셉 그리고 우리의 미래 목표 자체는 흔들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관점에 그런 목표와 관련돼서 지능사회에서 세계 선도국가라고 한다면 소위 그 유진트는 이제 정밀기계 쪽이기 때문에 좀 기반 기술에 속하는 그런 쪽이 조금 거기서 바로 직접적인 어떤 비전적 종목은 아니다라고 봐서 두 종목의 승자는 S넷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우승 종목 S넷입니다. 네, 두 종목의 승자 S넷으로 정해졌습니다. 가격 전략도 바로 좀 세워볼게요. 네, 오늘 지수가 빠지기 때문에 제가 가격 전략 조금 밑으로 빼놨었는데 생각보다 오늘 제 장이 좀 강해서 종목 매수가는 지금 판단으로는 대략 7,900원 정도 전후 목표치는 사실은 조금 더 높게 잡아도 괜찮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판단할 때 다음 타겟은 10,000원 정도 언저리까지 봐도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 라인 7,000원으로 대응해도 무난합니다. 실적이 계속 되고 있고 5G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5G가 화두가 되지만 사실 5G가 키가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미래통신기술이라고 불러야 될 거예요. 그게 5G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이 포장이 됐지만 이 5세대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컨셉상으로 5세대 진행제를 구분을 지금도 아주 개념적으로만 갖고 있는 거고 그걸 실현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상당히 오래 걸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10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아무튼 미래통신 그런 그 세대의 또 이 삼성전자의 통신 장비 시장의 마켓시어 글로벌 마켓시어 확대 수혜주로 S넷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S넷에 대한 가격 전략 목표가 10,0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우승 종목 가려봤고요. 오늘도 무료 방송하시죠? 네, 오늘은 잠시 후 뭐 김동호의 애프터라는 제목으로 방송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8개 종목을 말씀드리다 보면 다 말씀드릴 수 없고 특히 이제 주도 섹터에 속하는 종목과 그다음에 소외속 섹터에 대한 종목이 명쾌하게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본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자리는 10년 바닥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대세 저점이 나오는 자리에서는 장애 흔들림에 연연치 않고 주도주는 지수 신경 쓰지 않고 꾸역꾸역 자기 갈 길을 갑니다. 마치 대한민국이 지금 가려고 하는 길처럼 그래서 꾸역꾸역 또는 담담하게 일보 전진합니다. 이 우보천리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주도주거든요. 그래서 이 지수 10년 대바닥 주도주는 신고가 중이라고 하는 그런 컨셉으로 잠시 후 10시 10분부터 무료 방송이 진행되고요. 특히 샵 2034 하고 문자란에다가 샵 2034 그리고 김동호라고 치고 딱 보내주시면 링크가 하나 리턴이 돼서 돌아갑니다. 그 링크를 타고 오시면 저랑 친구가 될 수 있고요. 그렇죠. 친구가 되면 그 카카오 TV를 통해서 진행되는 공개 방송에서 잠시 후 10시 10분부터 30분까지 시황과 주도 섹터 그리고 소외 섹터에 대한 컨셉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오시면 여러분 채팅창을 여시면 저랑 또 저한테 질문도 하실 수 있고요. 또 그 중요한 그런 사항의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또 대응이나 응답도 해드릴 테니까 그런 거 잘 활용하셔가지고 저랑 친구가 되셔서 또 이 방송을 통한 이런 일방적인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에도 많이 여러분 활용해서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매니저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